오늘은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기리는 날입니다. 연방 공휴일인 만큼 정부기관과 은행 등은 오늘 하루 휴무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소속 교사 3만 5천여 명이 30년 만에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교사들이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일을 마치고 내일 다운타운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주말 동안 스웨덴에서 진행한 2차 정상회담 준비 실무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양국 실무 협상단은 2월 말로 잡힌 2차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추가로 만나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램스가 어제 뉴올리언즈 세인츠와의 내셔널 컨퍼런스 1위 결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26대 23으로 역전승하며 슈퍼볼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2월 3일 일요일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격돌하게 됩니다. 올해 나이 32세 8개월인 지은희 선수가 LPGA 투어 시즌 개막전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박세리 선수를 제치고 한국인 최고령 우승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대회 16강전에서 요르단을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은 내일 새벽 바레인과 16강전을 치릅니다. 스타벅스를 세계 최대 커피 제국으로 키운 하워드 슐츠 전 회장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 시 갑작스러운 가속과 갑작스러운 정지를 비롯해 앞차량 바짝 뒤쫓기 등 매 6분마다 공격적 운전 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차도 대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넓혀 현재보다 약 4배 확장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혹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패방지법, 직권남용,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을 놓고 검찰과 손 의원 측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수요일 결정됩니다. 그의 운명을 결정할 판사는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백인과 검둥이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마틴은 매일 함께 놀던 친구와 더 이상 놀 수 없었어요. 친구의 어머니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마틴은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동네 어딜 가나 백인 전용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피부색이 하얀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흑인들은 백인들이 다니는 공원과 도서관, 상점과 식당, 어디든 함께 쓸 수 없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마틴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서 이 한국에서 어린이들에게도 그 인권과 그의 생애를 전하기 위해서 동화처럼 이야기해주는 그런 영상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동화처럼 들려주는 마틴 루터 킹의 생애,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좀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컴컴하고 구석진 곳이었죠. 마틴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흑인을 차별하는 법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몇 년 후, 대학 입학을 앞둔 마틴은 북부의 담배 농장으로 학비를 벌러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부와는 다른 북부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됐어요.
북부는 흑인과 백인이 친절하게 잘 지냈어요. 물론 식당이나 상점도 함께 쓸 수 있었죠. 마틴은 남부에서도 언젠가는 흑인과 백인이 사이좋게 지낼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마틴은 북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지도자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간디는 총칼을 쓰지 않고 영국에서 인도를 독립시킨 사람이에요. 간디는 적을 이기려면 먼저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가르쳤고 사랑과 관용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마틴은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마틴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부에서 흑인 차별이 가장 심한 몽고메리로 갔어요. 하루는 흑인 여성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흑인들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죠. 마틴은 그 운동의 대표가 됐어요. 버스는 텅텅 비었고 거리는 걸어다니는 흑인들로 넘쳐났어요. 그러자 백인들이 마틴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교통신호를 어겼다며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마틴의 집에 폭탄을 터뜨려 아내와 아이들이 죽을 뻔하기도 했죠. 마틴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백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백인들은 흑인들이 머지않아 버스를 타게 될 거라고 큰 소리치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흑인들은 햇볕이 뜨거워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버스를 끝내 타지 않았어요. 결국 백인들은 두 손을 들었죠. 그리고 흑인들도 버스에서 자유롭게 앉을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몽고메리의 승리는 미국 남부를 흔들었어요. 그동안 백인들의 억압 속에 살던 마틴 루터 킹의 어린 시절 얘기,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목사가 된 후에 처음으로 인권 운동, 이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을 주도했던 상황까지 들었습니다. 그 이후 인권 운동에 있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해는 1965년이었습니다. 1965년 3월 미국 엘라베마주의 셀마시. 흑인 시위대 600여 명이 80번 고속도로를 따라 셀마에서 몽고메리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흑인의 투표권을 요구하기 위한 평화 행진이었습니다. 미 수정헌법 제15조는 1870년부터 흑인 투표권을 명시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셀마는 흑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그중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1%에 불과했죠. 시위대는 엘라베마주의 행정 수도인 몽고메리로 가서 주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무장한 경찰들이 배치되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했고 그들은 이날을 피해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찰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비극적인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킹 목사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틀 뒤인 3월 9일 킹 목사는 비폭력 행진을 재개합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온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 하지만 무력 제압도 불사하겠다는 경찰의 경고에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되죠. 그날 밤 행진에 동참했던 백인 목사 제임스 리브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공격받고 사망에 이르는 참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킹 목사는 끝까지 비폭력의 원칙을 고수하며 다시 사람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은 연방군을 파견해 킹 목사의 비폭력 행진을 호위하도록 지시합니다. 나흘 뒤 약 2만 5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드디어 몽고메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행진은 5개월 뒤 미국 연방의회에서 투표 권리법이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흑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지난 3월 셀마 행진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당시 셀마 행진에 참가한 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호명한 뒤 차별 없는 미국을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은 승리했고 이 사건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What they did here will reverberate through the ages. But because they proved that nonviolent change is possible. 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육성이죠. 오랜만에 듣는 육성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그들의 행동이 오랫동안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은 비폭력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ill reverberate through the ages. But because they proved that nonviolent change is possible. This nation's racial history still casts its long shadow upon us. 하지만 인종차별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ation's racial history still casts its long shadow upon us. 50 years from Bloody Sunday. 이 50년이 지났지만 블러디 선데이로부터 50년이 지났지만 1965년에 블러디 선데이가 있었죠. 그리고 2015년 지금부터 3년 전에 있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육성입니다. 피해 일요일 블러디 선데이로부터 50년이 지났지만 Our march is not yet finished. Our march라고 했습니다만 셀마의 행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셀마의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 years from Bloody Sunday. Our march is not yet finished. 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서 이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1965년에 있었던 이 셀마의 행진 소식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68년 4월 3일 1968년 4월 3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그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연설을 합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있었던 그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1968년 4월 3일입니다. We've got some difficult days ahead.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But it really doesn't matter with me now. 하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ecause I've been to the mountaintop. 왜냐하면 나는 그 산의 정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I don't mind. 상관하지 않습니다. Like anybody, I would like to live.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나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Life longevity has its place.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나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장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신의 어떤 운명을 예감이라도 했던 걸까요? Like anybody, I would like to live a long life. Longevity has its place. But I'm not concerned about that now. 하지만 지금은 상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I just want to do God's will.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을 뿐입니다. And He's allowed me to go up to the mountain. 그분께서 나를 산에 오르게 했습니다. And I've looked over. 지금 저 너머를 바라봅니다. And I've seen the promised land.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어쩌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에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함께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을 갑자기 합니다.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But I want you to know tonight.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사실은 That we as a people will get to the promised
promised land. 우리들은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다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So I'm happy tonight. I'm not worried. 그래서 나는 오늘 행복합니다. I'm not fearing any man. Mine eyes have seen the 어떤 glory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of the Lord. 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해드릴까요? 어쩌면 나는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but I want you to know tonight that we as a people will get to the promised land. 하지만 우리들은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 다 다다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o I'm happy tonight. I'm not worried about anything. I'm not fearing any man.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오늘 밤 행복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1968년 4월 3일 밤에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을 마친 다음 날인 1968년 4월 4일 마틴 루터 킹은 한 백인 암살자에 의해서 묵고 있던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모텔에서 암살당했습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Oh, when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the greatest gift of all. We can't go on pretending day by day that someone somewhere will soon make a change. We all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Beyond the world, beyond the children, beyond the ones who make a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own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Well, send them your heart, so they know that someone cares, and their lives will be stronger and free, As God has shown us by turning stone to bread. And so we all must lend a helping hand.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 to make a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oh,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We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맛과 멋을 위해 손끝에는 정성 가득,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가슴에는 정열이 가득. 퓨전 한식 크리에이터 강 셰프, 고객을 위한 맛의 창조. 명품 셰프의 5성급 요리.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셰프강 푸드 리헵. 사과와 벌몬, 퓨전 한식의 새로운 맛. 셰프강 푸드 리헵.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매일매일 진통제로 사시는 할머니,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홍아페로라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아페로라는 뼈와 인대에 영양을 주어 단 열흘만 복용해도 굳어진 허리와 무릎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부드러운 효과 홍아페로라와 2배 더 강한 효과 홍아페로라 플러스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세요. 쥐쉬 내추럴. 자동차 사업자보험 전문 윌서 제이팍 종합보험의 제이박입니다. 보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주동포 사회에 신뢰와 정직으로 쌓은 30여 년 윌서 제이팍 종합보험의 동행은 계속됩니다. 213-380-9801로 연결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스페셜이 됩니다. 213-380-9801 윌서 제이팍 종합보험, 모든 분들에게 항상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났던 모습은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는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현재 남가주 전 지역에 바람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25마일에서 35마일의 바람 불겠고 산간 지역에는 40에서 55마일의 돌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9도에서 63도, 밤 최저 기온은 산타모니카 51도, 그 외의 지역은 43도에서 48도 보이면서 낮 기온과 밤 기온 모두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주 초엔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주말로 가면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내일부터 주말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LA의 낮 최고 기온은 63도, 화요일 68도, 목요일 7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Allies, including parents and students, are running the Sunset Gauntlet, which is a caravan of teachers all the way from Chinatown to West Hollywood. Every day keeps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We keep getting more and more organized. 네, 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이 지난주 비가 그렇게 내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타운, 즉 다운타운에서부터 이 웨스트 할리우드까지 행진을 하면서 이 시위를 벌였죠. 지난주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전부 다 이 행진을 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또는 비옷을 입고 비를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힘겨운 상황에서 이 시위를 계속해서 벌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쉽게 시위를 벌였는데요. 금요일까지 시위를 벌이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교사노조들은 이 교육부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주말 릴레이 협상에서 결론은 아무것도 얻어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LA 시장실에 따르면 어스틴 뷰트너 LA 교육부 교육감과 모니카 가르시아 교육위원회 위원장, 또 알렉스 캄프터 펄 교사노조 대표와 이 협상단은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시장실 컨퍼런스룸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후문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협상 내내 교사들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교실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UTLA, 즉 교사노조는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UTLA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UTLA는 교육부가 갖고 있는 예비비 180억 달러를 사용해 봉급을 즉각 인상하고 사서와 간호사 등을 추가로 채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 UTLA는 마틴 루터킹 데이 휴일이 끝나는 오늘까지 이제 협상을 갖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다운타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를 기리는 날입니다. 연방 공휴일인 만큼 정부기관과 은행 등이 휴무에 들어갑니다. 시카운티 주정부 산하기관과 도서관 또 법원도 문을 닫습니다. 우정국과 학교는 물론 모든 은행과 뉴욕 증권거래소 등 파이낸셜 마켓도 공휴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과 LA시 등의 쓰레기 수거는 정상 운영됩니다. 한편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그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LA의 경우에 오전 10시 15분부터 마틴 루터킹 주니어 블루버드와 웨스턴 애비뉴 코너에서 제35회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노인 대상으로 한 ILS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최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방상원노화위원회에 접수된 노인 대상 사기 형태 가운데 1위는 연방국세청 IRS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원노화위원회가 공개한 2019 사기 예방 책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이 위원회의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된 1,500여 건의 노인 대상 사기 가운데 IRS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사기가 28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잔 콜린스 연방 상원의원은 상대를 의심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IRS 직원을 사칭해서 체납된 세금을 거론하며 즉시 납부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이라면서 약 240만 명의 미국인이 IRS 직원 사칭 사기 위험에 노출됐고 14,700여 명의 미국인에게 7,280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실제로 매우 위험한 사기라고 전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서 매년 IRS 직원 사칭 사기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387건이었던 해당 사기 접수 건수는 2016년 1680건으로 급증했지만 2017년 381건으로 감소했고 2018년에는 약 100건으로 추가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를 차지한 IRS 직원 사칭 사기에 이어서 로보콜 등 스팸 콜이 150건으로 2위, 경품에 당첨됐다며 경품 마케팅을 벌이거나 자메이카 복권에 당첨됐다는 등의 사기 전화가 99건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스타벅스를 세계 최대 커피 제국으로 키운 하워드 슐츠 전 회장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평생 민주당원을 자처해온 슐츠 전 회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슐츠 전 회장 측은 이 신문의 코멘트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최고 경영자에서 또 지난해 회장직에서 물러난 슐츠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계 진출 가능성이 점쳐왔고 민주당의 예비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습니다. 슐츠 전 회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터져 나오자 민주당 진영에서는 곤혹스러운 기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한 대우에 분열을 가져와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주의 민주당 의장인 티나 포들로도프스키는 성명을 통해 슐츠 전 회장에게 무소속 출마는 생각지도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약 33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슐츠 전 회장은 1982년 스타벅스에 합류하면서 독특한 경영 철학과 또 전략을 발휘한 경영 혁신의 대명사로 꼽힙니다. 그의 리더십과 함께 시애틀의 작은 커피 전문점이었던 스타벅스는 세계 77개국에 2만 8천여 개의 매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슐츠는 스타벅스를 경영하면서 인종, 성소수자, 참전용사, 총기폭력, 소외계층 청소년 등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소유했던 행쿠팍의 대저택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탈리안 르네상스 스타일 맨션인 이 저택은 무하마드 알리가 그의 은퇴 무렵인 1979년에 세 번째 부인인 베로니카와 함께 구입해서 1986년까지 거주했습니다. 이 저택은 1916년에 지어졌으며 건축 디자인은 그리피스 천문대와 슈라인 오디토리엄, LA 시청 등 LA의 유명 건물을 다수 지은 설계가 존 오스틴이 지은 것입니다. 1.5에이커 부지에 건평은 14,500스퀘어피트 규모입니다. 7개의 방과 7개의 화장실이 있고 고급스럽고 화려한 샹들리어와 돌로 지은 벽난로 그리고 스테인글라스 창문 등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마지막 거래는 지난 2001년이었는데 당시 250만 달러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매물로 나왔을 때는 1,700만 달러의 리스팅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가주 주택 거래량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세도 둔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택 거래는 전년에 비해 5.2%가 감소했습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57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6%가 올랐지만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지난해 가주에서 거래된 기존 단독주택은 총 40만 2,705채로 집계됐고 2017년에는 42만 4,890채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의 주택시장 둔화세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전달인 11월에 비해 2.4% 감소했고 전년 동기보다는 11.6%나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은 전달보다는 1.5% 올랐습니다. 이 기간 남가주 주택시장은 침체 현상이 더 뚜렷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7.8%가 감소했습니다. 카운티별로는 LA 카운티가 16.3%, 오렌지 카운티는 18.3%, 인랜드 엠파이어는 19.8%가 줄었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는 주택 중간 가격이 1년 전과 대비해 6년 만에 처음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12월 중간 주택 가격은 78만 5천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에 75만 5천 달러에 비해 0.1% 내려간 가격입니다. 반면 LA 카운티의 지난해 12월 주택 중간 가격은 58만 8,14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 오른 가격입니다. 미국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 승객들이 혹한 속에 활주로에 세워진 여객기에 무려 16시간이나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뉴저지주 뉴워크 국제공항을 출발한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여객기는 5시간 반가량 비행하다가 긴급 환자가 발생해서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주의 구스베이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환자는 현지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250여 명의 승객의 기약 없는 기다림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영하 30도, 섭씨로 무려 영하 30도의 혹한으로 비상 출입문이 얼어붙으면서 기능 고장을 일으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항공기 수리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밤이 됐지만 설상가상으로 구스베이 공항은 야간에는 출입국을 운영하지 않아서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구스베이 공항에서 이튿날 아침 승객들에게 커피와 도넛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대체 항공기로 갈아탈 때까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총 16시간여를 보내야 했었습니다.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스티븐 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항에서 처음 비행기를 탄 지 24시간이 다 돼서 우리 승객들은 모두 지치고 화났다며 일부 승객들은 비행이 지연되며 여행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은 운전 시 갑작스러운 가속, 정지, 앞차량 바짝 뒤쫓기 등 매 6.6분마다 공격적 운전 행위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운전 기술, 자동차 절도, 비율, 날씨 상황, 도로 체증 등 9가지 항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공격적 운전자 항목에서 50개 주에서 첫 번째로 심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커네티컷주 운전자들이 매 8.2분마다 공격적 운전 행태를 일삼아 2위에 올랐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운전하기 가장 위험한 네 번째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와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주가 운전하기 가장 위험한 주 탑 3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도로교통 체증이 심한 주 2위에 올라 있고 10만 명의 주민당 425.9건의 절도가 발생해 미국에서 자동차 절도율이 가장 높은 네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견수 쪽입니다. 중견수 자 앞에 떨어집니다. 타구가 그냥 라인 드라이브입니다. 지금도 백도어 슬라이더로 가죠. 이 좌타자의 먼 쪽에서 먼 쪽으로 이제 꺾여 들어오는 슬라이더를 던전. 체인지업을 바깥쪽으로 도망을 가게 던졌는데 그걸 쳐내는군요. 싸워 나가는 거죠. 7구 오른쪽입니다. 큰 타구입니다. 우측 펜스 그대로 넘어갑니다. 시즌 36호 홈런 테임즈. 자, 투런 홈런으로 다시 앞서 나가는 NC 다이노스. 네, 테임즈 선수의 얘기를 했죠. 에릭 테임즈라고 한국에서 이 한국 KBO 야구 오랫동안 활동한 에릭 테임즈 선수입니다. NC 다이노스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최고 타격상 등 많은 상을 수상을 하다가 거꾸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그런 선수입니다. 에릭 테임즈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5연속 홈런을 치기도 했습니다. 한국 KBO 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활동을 했던 에릭 테임즈가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이후에 얼마 전 한국으로 가서 갑자기 복면가왕에 출연했습니다. 어머 한국말로 노래 불렀습니다. 네, 한국 프로야구를 거쳐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에릭 테임즈 선수의 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미국에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이 MLB.com에서 운영하는 컷4라는 매체에서는 에릭 테임즈의 한국 프로그램 복면가왕 출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테임즈는 지난주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이 복면가왕에 힙합보이 가면을 쓰고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를 열창하고 또 이 텐센트의 아메리카노도 열창을 했습니다. 아쉽게 1라운드에서 탈락한 테임즈가 10cm의 아메리카노를 부리면서 복면을 벗었습니다. KBO 최고의 외국인 타자였던 에릭 테임즈의 깜짝 출연에 연예인 판정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미국의 매체 컷4는 에릭 테임즈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복면가왕에 출연했다. 그가 출연한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팍스 TV에서 저작권을 주고 사와서 미국에서 또 방송을 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서 에릭 테임즈의 복면가왕 출연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90초) 후에 돌아옵니다. 제니씨,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고생이 많겠어.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에 모셔서 부모님도 저도 편하네요. 아, 한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네, 소문대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식사도 한식이라 아주 좋아하세요. 또 치매 어르신은 특별히 따로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 영박 원장입니다.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
714-308-9800 714-308-9800 30년 전통의 한국 장의사가 유가족들이 부담 없는 최저 비용과 고품격으로 단장된 체프를 마련하고 유가족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남가주에서 10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포레스트론 공원묘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한인사회에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유가족 맞춤형 장례 서비스 아이콘인 한국 장의사와 포레스트론 두 리더가 유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야 하는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합니다. 한국장의사의 최고의 예우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포레스트런 공원묘지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십시오. 한국장의사 전화 323-734-5656 무료 전화 1855-886-9057 위코리아 애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한인타운 인근에 아주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주소는 베버리 블루버드 2122인데요. 베버리와 레이크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시푸드 익스프레스란 식당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이미 동네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요. 일단 가격이 아주 싸고 메뉴가 다양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시푸드 익스프레스 LA.com을 쳐보시면 되고요. 전화는 213-483-2122번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 동네 맛집으로 유명한 시푸드 익스프레스. 절대 후회가 없는 식당입니다.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위코리아 실리콘밸리 지사의 마이크 홍 지사장이 보내온 실리콘밸리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주요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은 2019년에도 현재 입지를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자금 보유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애플은 $2,500의 현금 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1,420억, 구글은 $1,0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우수 인력인데 이들 5개 기업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개발 핵심 인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다른 산업군이 개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실리콘밸리 또 다른 기술 전망으로는 안면 인식 시스템의 활용도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안면 인식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안면 인식 기술 활용 시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술적 한계와 규제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지만 기술이 상용화 가능 수준까지 발전한다면 길을 가다가도 우리 눈앞에 맞춤형 광고가 뜨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술 전망은 아마존 알렉사와 구글 홈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음성 인식 기반 광고 등 각종 인터페이스가 IT 업계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의 데이터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과학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기업 내 콜센터 직원만큼이나 많아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물론 콜센터 직원보다는 훨씬 높은 대우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250만 명이 넘는 콜센터 직원의 수만큼이나 데이터 과학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엇보다 실리콘밸리 기술 분야에서 올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자동차 제조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이지요. 이미 테슬라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신기술을 결합하는 시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여러 자동차 기업들은 IT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자동차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자동차 기업들은 노키아와 노텔처럼 과거의 영광성에 머무르지 않고 최첨단 IT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자동차 기술 발전의 업로드입니다. 특히 요즘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최대 하도는 하늘을 나는 교통혁명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넘어 플라잉카, 플라잉 택시, 플라잉 오토바이로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신생 벤처기업부터 구글을 비롯한 정보기술 거인까지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죠. 러시아계 스타트업 호버서프는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개발에 꽂혔습니다. 지난 CES 2019에서 호버바이크를 내놔 눈길을 끌었죠.
호버바이크는 4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했고 지상 5m까지 상승하며 최고 시속 96km로 최장 30분가량 날 수 있습니다. 호버바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한 대당 가격은 $150,000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페탈루마의 연구개발센터를 둔 플라잉카 개발 스타트업 테라퓨지아는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변형 가능한 제품을 내년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프로펠러의 항공기를 결합한 개념인데 최대 비행 거리가 644km 정도이며 약 3km 상공에서 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도로에서는 날개를 접고 달릴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플라잉 택시 개발 진영에 속합니다. 우버의 플라잉 택시 부분인 우버 엘리베이터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시 내 이동은 우버 자동차로 해결하고 도시와 도시 사이 장거리 이동은 플라잉 택시로 연결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우버는 이번 CES에서 헬리콥터 제조사인 벨과 함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플라잉 택시인 벨 렉서스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벨 렉서스는 대형 프로펠러 6개가 달린 헬리콥터 형태로 최다 4명까지 탑승하며 1시간 동안 240km를 이동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도 플라잉카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페이지는 플라잉카 개발업체인 오프노, 코라, 키티호크 등에 잇따라 투자했죠. 키티호크는 자율주행차의 아버지로 불리는 서베전 스런 스탠퍼드 교수가 이끌고 있는데 호수등 물 위를 나는 1인용 플라잉카 플라이어를 개발 중입니다. 플라이어는 수면 3m 위에서 최대 20분간 32km 이동합니다. 스런 교수는 지금은 자율주행차가 뜨거운 이슈지만 3년 뒤엔 플라잉카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마이콩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장소는 베트남으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시기는 다음 달 말, 2월 말쯤으로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그를 앞두고 실무회담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그 실무회담이 스웨덴에서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외진 산골, 호수에 떠있는 섬 모양의 요새 같은 그런 산골 지역에서 실무협상이 있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그리고 미국의 비건 특별 대표가 철통 보안 속에 실무회담을 마치고 잠시 전에 이제 다 각자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웨덴에서 실무회담이 있던 그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2박 3일 동안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동안 백악관은 침묵 모드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떠난 뒤에 상황이 조금 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트윗을 올렸고요.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마저 거들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뜸하던 북한 관련 트위터를 다시 올렸습니다. 북한 최고 대표자들과 아주 훌륭한 만남을 가졌고 2월 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는데 언론이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연이틀 드러냈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의사소통은 정말 놀랍다고 지켜세웠습니다. We'll be laying out our expectation for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steps to begin to make real the denuclearization that the president's very optimistic.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비핵화 약속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 그의 눈을 보면서 내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 2차 정상회담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셧다운 등으로 몰리고 있는 국내 상황에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 측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연료, 핵무기 생산 중단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중간 단계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수요일인 23일 결정됩니다.
그의 운명을 결정할 법관은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정해졌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수사의 물꼬를 트기도 한 인물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가 끝나면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심사 당일 들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후문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후문으로 들어설 양 전 대법원장은 바로 이곳 보안검색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까지 이동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당일엔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꾸려 모여있을 텐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이곳에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곳은 건물 3층 321호 법정입니다. 같은 시각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인근 319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는 25년 후배인 명재권 판사가 맡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이번 수사에서 전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수사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곳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심사를 포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지만 검찰은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만 260여 쪽에 달하는 만큼 결론은 당일 자정이 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박 전 대법관 영장심사를 맡은 허경호 판사에 대한 논란도 나옵니다. 허 판사는 2011년 강영주 전 행정처 차장의 배석 판사였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강 전 차장이 통신단 소송 등에서 공모관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김다솜입니다. 네, 이제 광화문 광장이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4배 정도 커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2년 뒤면 완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입니다. 이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이순신 동상 같은 조형물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도 문제입니다. JTBC입니다. 경복궁 앞에 펼쳐진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2년 뒤엔 이 광장이 4배 가까이 커집니다. 지금은 차가 다니고 있는 정부청사 앞 도로인데요. 이곳이 사라지고 모두 광장으로 바뀝니다. 서울시가 새롭게 바뀔 광화문 광장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왕복 10차로인 세종대로가 6차로로 줄어듭니다. 경복궁 앞에는 역사광장이, 그 남측으론 시민광장이 생깁니다. 세종로공원 부지엔 콘서트홀이, 주변엔 잔디테라스, 그늘 쉼터도 들어섭니다. 해치마당 등 3곳으로 나뉘어 있던 지하 공간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광역 급행철도, GTX역을 광화문에 만들어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침인데 막대한 예산이 문제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징 조형물의 이전도 논란입니다. 설계한 대로라면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광장이 들어서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어서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자녀의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칠까, 또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유인즉슨 잘못하면 잔소리가 돼서 서로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또 부모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녀에게 충고를 했다가 또 자녀에게 반발심만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10대들에게 부모로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의도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말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실수를 통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가끔은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경험은 최고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모가 일부러 계획을 좀 세우셔서
자녀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저도 아이에게 엄청 잔소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특히나 그 캘리포니아는 아침에 좀 쌀쌀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좀 추울 때 긴팔을 입고 가라고 이렇게 자켓을 주면 굳이 안 입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감기에 걸리죠. 그러면 저희 애가 비염이 좀 있었는데 감기에 걸리면 서로 이제 고생을 하게 돼서 많이 싸우곤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추운 동부로 대학을 가니까 거기서 가을 겨울을 지내면서 또 수없이 감기에 걸리고 비염까지 심해져서 이제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 그제서야 추우면 또 자켓을 입고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더라고요. 네, 이것뿐이 아닙니다.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아침 등교 전에 자녀가 꼼지락꼼지락 거려서 많이 싸우실 텐데요. 저도 어떻게 하면 그 나쁜 버릇을 고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시계를 저는 10분씩 빠르게 해놨는데 나중에는 그 10분 빠르게 해놓은 것까지 계산을 해가면서 꼼지락거려서 사람의 애를 그렇게 태우더라고요. 학교에 좀 미리 가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더니 결국 대학 가서 급하게 아침 수업을 가려고 하다가 기숙사 계단을 뛰어 내려오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팔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깁스를 하고 몇 개월 고생을 하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업 시간에 좀 늦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듯 경험은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가르친다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도 배우지 못한 부분은 사회에 나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 마음이 상할 것을 알고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아픕니다. 그래도 자녀가 아직은 어리고 또 부모 곁에 있을 때 좋든 싫든 많은 경험을 하고 배워 부모로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힘들고 부정적인 경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 있지만 자녀의 건강과 또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아프시더라도 실수를 여유있게 지켜보시고 또 아픈 경험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잔소리로도 못 고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 자녀가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리